알파 7 마크 4가 이전에 있던 다른 시리즈들보다 더 뭔가 메뉴가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들을 조금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알파 7 마크 4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여러 번의 영상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파 7 마크 4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영상, 두 번째로는 사진 파트로 해서 조금 비교를 해 드렸는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위에 링크 한번 보고 오신다면은 알파 7 마크 4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대의 카메라를 구매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싼 카메라인 만큼 많은 기능이 담아져 있을 텐데, 사실상 우리가 그 기능을 모른다면은 이 값어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알파 7 마크 4 메뉴를 하나씩 다 소개해 드리면서 알파 7 마크 4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노출 색상, 초점, 그 다음에 재생, 네트워크, 설정,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뉘어졌고요. 자, 모든 메뉴는 이렇게 터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사진 파트와 영상 파트의 메뉴가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메뉴들은 동영상이든 사진 모드이든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10번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었다면은 동영상 모드로 돌아갈 경우 이런 식으로 메뉴가 조금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 모두 제가 메뉴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촬영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화질이 있습니다. 화질 여기서 JPEG, HEIF 포맷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맷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HEIF는 고화질의 압축성이 높아 용량이 작은 사진 파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맷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따라 파일을 보거나 편집할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화질 설정은 자 여기서 이렇게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을 어떻게 촬영될지도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하실 수 있고, 로우 파일을 설정하실 경우에 여기서 비압축, 무손실 압축 세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는데, 비압축은 말 그대로 비압축에서 가장 용량이 큰 상태지만 압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무손실 압축은 손실이 없는 상태로 용량을 줄인 상태, 그리고 압축은 말 그대로 정말 용량을 최소화시켜서 촬영한 형태입니다. 무손실 압축이 아무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파인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엑스트라 파인을 해주시고, JPG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이즈로 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HEIF가 됐을 경우에도 이런 점들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시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풀프레임의 비율은 3:2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3:2로 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어떠한 크롭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파트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PS-C S35 촬영 같은 경우에는 번들 렌즈를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크롭이 된 상태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자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과 고감도 노이즈 리덕션은 장노출 촬영 또는 고감도 노이즈 촬영할 경우 이제 노이즈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노이즈를 감소시켜서 화질에 더 영향을 좋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켬으로 사용해 주시고 표준으로 사용하시면은 더 고화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LG 정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HLG 정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고 해서 이제 HEIF 포맷을 사용할 경우에 활성화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BT2020이라는 색감에 대응하는 넓은 색 재현율로
정지 이미지, 즉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HIF의 색 표현력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BT2020 색 영역을 호환할 수 있는 모니터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하면은 이제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색 공간은 늘 그랬던 것처럼 sRGB와 어도비 RGB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렌즈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착되는 렌즈별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인데 모두 다 자동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파트에서는 이제 포맷, 녹화 미디어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메모리 카드와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포맷은 말 그대로 포맷이 되겠고, 녹화 미디어 설정은 메모리 카드 슬롯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미디어 자동 전환은 하나의 메모리 카드가 다 찼을 경우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복원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서 이제 이미지들을 복원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미디어 잔량 표시는 이제 메모리 카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촬영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카드 내에서 파일과 폴더들을 별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동영상 녹화 폴더를 따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IPTC 정보, 저작권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찍은 결과물에 그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사실상 뭐 여기 있는 것들을 크게 활용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촬영 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촬영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따로 메모리 카드 설정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정말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들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활용도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USB 스트리밍은 이제 이 카메라에 USB 연결했을 경우 스트리밍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트리밍 나가는 화질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동영상이 녹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킹 모드라고 드라이브 모드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촬영을 진행할지 설정하게 되겠고요. 인터벌 촬영 기능 같은 경우엔 타임랩스 촬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 설정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셔터 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음 모드 설정이라고 해서 무음 모드를 켜게 되면은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도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되고, 촬영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셔터 유형, 기계식 셔터와 전자식 셔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계식 셔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셔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자 셔터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셔터를 처리하는 거라서 물리적인 게 아닌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밝은 환경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셔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플래시 촬영,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 전자 선막 셔터, 벌브 촬영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 선막 셔터 같은 경우엔 이제 기계식 셔터와 전자식 셔터를 합쳐서 조금 더 그런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던 보케 잘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렌즈 없이 촬영, 카드 없이 촬영은 말 그대로 렌즈 없이 카드 없이 촬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나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티 플리커 촬영, 안티 플리커 촬영은 말 그대로 플리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안티 플리커 촬영을 켬으로 한 상태에서
가변 셔터도 켬으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는 게 아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원래는 이미 숫자 정해진 값들로 변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소수점별로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에는 연속 촬영 속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전자식 셔터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활용도는 떨어져서 저는 끔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은 말 그대로 손떨림 보정을 활성화해주는 기능인데 당연히 켬으로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조정은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을 텐데, 왜냐하면 이건 특정 렌즈 한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능입니다. 특별히 줌 렌즈 중에서 전동으로 줌이 가능한 렌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렌즈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런 렌즈가 아니라면 사실상 거의 활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원격 줌 속도는 또 여기에 별도의 리모컨이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줌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학 줌 전용을 제외한 두 가지는 모두 디지털 줌으로서 화질 저하를 우려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광학 줌 전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화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촬영 화면 표시는 이제 촬영 화면에 이제 격자선을 표시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격자선들이 보이시죠? 이런 격자선들을 이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뭐 셔터 스피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할지 말지 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모드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질에서 이제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카메라들과 다르게 굉장히 세분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코덱이 바로 요 S 코덱들이 되겠습니다. 알파 7C 역시 이 S 코덱으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HS 코덱은 뭐냐? S 코덱과 동일한 데이터 양으로 이제 촬영을 하지만 S 코덱보다 더 고화질로 촬영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SI 코덱들은 압축 방식이 S 코덱들과 다른 형식이 될 텐데요. SI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압축을 사용해서 조금 더 편집을 할 때 유리하게 해주는 코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다른 S 코덱들, HS 코덱들보다는 압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량으로 촬영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프레임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녹화 설정에서는 이제 비트레이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200M, 4대 2대2, 10비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순서대로 비트 전송률, 그 다음에 컬러 샘플링, 그 다음에 비트 심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비트 전송률이 높을수록 고화질이며, 이제 컬러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균일할수록 색 재현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심도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표현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로우 퀵 설정은 말 그대로 이제 슬로우 퀵 모드의 세부 설정이 될 텐데, 사실 이 기능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카메라들에 계속 있는 모드이긴 한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세부 설정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 프레임을 어떻게 조작을 하냐에 따라 저속 그리고 고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대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록시 설정은 이제 전송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켬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은 또 촬영 모드에 넘어가시면 노출 제어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PASM 모드라고 해서 다이얼에 보시면 PASM이 있죠. 이 PASM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가 있고,
플렉스블 노출이라고 새로운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값을 임의적으로 자동 수동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모드가 될 텐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조작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모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플렉스블 모드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녹음이 새로 생겼죠. 말 그대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오디오 녹음이 될지 안 될지를 설정하는 메뉴가 될 텐데, 오디오 녹음 당연히 켬으로 사용하셔야겠죠. 녹음 레벨도 이게 너무 높으면은 굉장히 작은 소리까지 다 잡히게 되고, 너무 낮추면은 가장 잡아야 될 목소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적당한 수치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디오 출력 타이밍은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음성과 같이 동일하게 녹화하는 게 라이브 모드가 되겠고요. 립싱크는 이제 이 카메라 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바람 소리 감소는 말 그대로 바람이 불 때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게끔 해주는 기능인데, 컴으로 사용하시거나 자동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NI-슈 오디오는 이제 슈 마운트에 오디오를 물렸을 경우 활성화되는 기능이 될 텐데, 아니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 레벨은 이렇게 여러분이 화면 보실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게 오디오 레벨인데, 이 레벨을 보면서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켬으로 사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TCUB라고 있는데 타임코드를 기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녹화를 할 때 타임코드를 기록하냐 마냐 라는 건데,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시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활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촬영 화면 표시 부분 중에 녹화 중 강조 표시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면은 이렇게 녹화를 할 경우 빨간 테두리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커 표시는 이제 격자선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너무 이 얇은 격자선들이 안 보일 경우에 이렇게 켬으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굵은 흰색 선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끔으로 사용하셔도 큰 지장은 없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출 색상 메뉴입니다. 첫 번째 노출엔 ISO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ISO 선택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ISO 범위 제한은 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소값은 50, 최대는 204,800인데 이렇게 설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더 폭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SO 오토 최소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O 오토일 때, 그리고 A 모드, P 모드일 때 활성화되는 기능으로서 이제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이 ISO가 어떻게 바뀔 건가 라고 정해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셔터 스피드에 반응할 건가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M 모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활용할 일이 거의 없는 기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노출 보정은 이제 이 노출 보정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설정하는 건데,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셔서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이제 다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출 간격은 0.5, 0.3인데 일반적으로 0.3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노출 기준 조정은 이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측광 모드는 말 그대로 어떻게 측광을 할 건가 라는 기준이 될 텐데, 측광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일단 그냥 좀 귀찮은 편이 없지 않아 있어서 멀티로 하고 있고요. 멀티 측광 저는 이제 멀티 측광을 할 경우에 얼굴을 최우선적으로 잡을 거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켬으로 해서 멀티, 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팟 측광 위치는 이제 스팟을 했을 경우에 초점 포인트와 연동할 건지 아니면 이 중앙과 연동할 건지 선택하는 건데, 초점 포인트로 연동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더욱더 잘 잡아낼 수 있을 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 셔터 시 AEL은 이제 반 셔터를 눌렀을 경우 노출 고정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캠 또는 자동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플래시는 말 그대로 플래시가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드인데 알파7 마크4는 내장 플래시가 없어서 외장 플래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되겠고요. 플래시가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는 메뉴가 될 텐데 원하시는 메뉴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해서 이제 오토 화이트 밸런스일 때 분위기를 먼저 강조할지 아니면 흰색을 더 강조할지 정하는 기능이 될 텐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표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잠금이라고 해서 반 셔터를 했을 때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잠길지 아니면 촬영할 때 잠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가 계속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 셔터를 해서 고정을 해주는 게 더 여러분들 촬영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색상 색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D레인지 최적화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촬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애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룩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원본을 좀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픽처 프로파일은 너무나 잘 아시게 컬러 커렉션이랑 컬러 그레이딩을 할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소프트 스킨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서도 강도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본 훼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5% 하고 있습니다. 지브라 패턴 표시는 이제 밝은 곳을 표시하는 기능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ON을 해주면 현재 어디 부분이 과노출이 돼서 이렇게 밝게 표시되는지 지브라 패턴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그 패턴 레벨을 숫자가 클수록 좀 무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적은 범위인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동영상 모드로 넘어가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모드는 하나가 사라졌죠. 자, 플래시가 사라졌습니다. 동영상에서 플래시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근데 노출을 보면은 자동 수동 전환이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플렉스블 노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플렉스블 노출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밸런스에 화이트 밸런스 변경 속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토 화이트 밸런스일 때 이 화이트 밸런스가 얼마나 빨리 변할지를 설정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점 메뉴가 되겠습니다. AFMF에서 초점 모드 들어가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초점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FS, AFC의 우선순위 설정이 있는데 셔터를 우선순위로 할지 아니면 포커스를 위주로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균형 강조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F 추적 감도는 말 그대로 이제 AF를 추적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보여줍니다. 초점을 잡았을 경우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추적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 거냐라고 할 텐데 이거는 사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도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설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낮을수록 둔감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AF 보조광은 이제 AF를 맞췄을 경우 이렇게 누르면은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AF 보조광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빨간 불빛을 좀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AF 보조광은 저는 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AFC 조리개 구동은 이제 AF 할 때 조리개가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조리개 구동이 얼마나 민감하게 할지 아니면 좀 둔감하게 할지 움직이는 그 소리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표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음 우선이 될 경우에는 이 조리개 반응이 느려지고 초점 우선순위 할 경우에는 이제 조리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셔터 시 AF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셔터 눌렀을 때 AF를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설정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사전 AF는 이제 AF를 맞추기 전에 카메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서 사전에 AF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초점 영역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와이드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초점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영역 제한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초점 영역 메뉴들이 있는데 안 쓰는 기능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해제해서 아예 화면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세로 AF 영역 전환은 이제 촬영할 때 가로로 찍을 때도 있고 세로로 촬영할 때도 있겠죠. 이때 AF 영역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정하는 건데 이제 AF 포인트 위주로 이거 인식을 할지 아니면 영역까지 인식을 할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AF 포인터 영역을 둘 다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초점 프레임 색상은 이제 빨간과 흰색인데 보시면은 이제 와이드가 아닌 다른 초점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설정이 됩니다. 이 프레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좀 더 잘 보이니까 빨간색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AF 영역 등록 기능 그리고 등록 AF 영역 삭제 이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에 이렇게 F1키를 꼭 눌러주면 초점 영역을 등록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점 영역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겠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을 뿐더러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AF 영역 자동 숨기기는 이제 AF가 맞춰졌을 경우에 자, 이렇게 맞춰지면은 원래 이런 초록색이 뜨죠. 근데 얘를 활성화할 경우에는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불편해서 저는 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적 중 초점 영역 지금 이게 화면을 좀 벗어나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프레임을 얘가 임의적으로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출지 안 맞출지 이렇게 나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동영상에서 있으면 좀 더 괜찮은 기능일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은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FC 영역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은 초점 영역이 와이드 존일 때 초점 영역이 맞춰진 영역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될 텐데 이 초록색 점들이 보이시죠? 이제 AFC 같은 경우에 초점 맞춰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초점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능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 좀 유용해서 이걸 켬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밑에는 위상차 검출 AF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렌즈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크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초점 위치의 순환은 이제 초점 위치가 예를 들어 여기 맞췄을 때 이렇게 끝으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끝으로 갔을 때 빠르게 이 반대쪽으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조금 그렇게까지 막 써본 느낌은 없는 기능 같아서 이거는 뭐 순환을 하든 순환을 하지 않든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AF 프레임 이동량은 이제 이 AF를 맞춘 상태에서 얼마나 이 프레임을 많이 이동할 거냐라고 해서 만약에 빠른 피사체를 촬영하실 경우에는 크기를 설정하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 눈, AF 말 그대로 얼굴과 눈 위주로 이제 AF를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얼굴과 눈을 우선시로 할지 결정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켬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할 거냐 사람으로 했습니다. 피사체 전환 설정은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건데 이건 아예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과 새는 거의 찍을 일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주로 왼쪽 위주로 인식을 할지 설정하고 있는데 오토가 제일 무난하겠죠. 얼굴과 눈 표시 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이제 얼굴이나 눈을 잡았을 경우 초점이 맞춰졌다고 표시가 됩니다.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점처럼 표시가 되거든요. 눈 쪽에. 그래서 이 기능이 있으면 이제 셀프 촬영할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는 켬으로 사용해 두고 있고요. 얼굴 등록과 등록한 얼굴 우선은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기능입니다. 얼굴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한 대상의 얼굴을 등록해서 그 사람을 먼저 인식을 할지 안 할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아쉽게도 이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만 사용할 수 있으니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점 어시스트 메뉴 넘어가시면은 MFC 자동 초점 확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신다면 이렇게 MF로 돌릴 경우 이렇게 초점 확대가 이루어져서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끔으로 하고 있고요. 초점 확대는 이 방금 한 기능을 임의적으로 메뉴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점 확대 시간은 방금 보여드린 기능을 이제 무제한을 할지 아니면 5초 뒤에 꺼질지 2초 뒤에 꺼질지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배열은 방금 보여드린 이 초점 확대 처음 화면이 원본 화면일지 아니면 확대된 화면일지 설정하는 기능인데, 원본을 보시고 맞추고 싶은 부분에 가셔서 버튼 한번 눌러주는 게 더 맞추시는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5.5보다는 1.0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점 확대 시 AF 설정은 방금 이 초점 확대를 했을 경우에 AF 모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기능을 들어가면 임의적으로 MF 모드 잠깐 들어가서 이 수동 초점 링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 다시 돌아왔을 때 AF가 그 초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킹 표시가 되겠습니다. 피킹 표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능인데,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 임의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 반점들이 보이시죠? 실제로 제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현재 초점이 맞춰졌다 해서 피킹이 표시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킹 표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색상을 어떤 것으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정도를 어떻게 할지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 모드에 들어가서 또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는 조금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먼저 이 초점 모드에서 AF 전환 속도와 피사체 전환 감도 이렇게가 추가가 됐는데, AF 전환 속도는 이제 AF의 전환 말 그대로 속도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췄을 경우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저속으로 바꿔주게 된다면은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느리죠.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전환이 가능한 반면에 고속을 해줄 경우 굉장히 빠르게 잡지만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너무 높아도 조금 그렇고 너무 낮아도 답답하고 해서 저는 그냥 이 일반 4로 설정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5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사체 전환 감도는 이 피사체를 인식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경우 이제 피사체가 좀 빠른 움직임을 한다면 민감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정적인 걸 많이 한다고 하면은 굳이 민감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설정은 5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F 지원은 자동 초점으로 촬영하는 동안 초점링을 조작해서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피사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F 기능은 초점링에 모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모터에 과부하를 걸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점 어시스트 들어가게 되시면 초점 맵이라고 있습니다. 이 초점 맵을 여러분들이 켜게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지럽죠?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게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완전하게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초점 맞춰진 때 좀 투명하게 나오죠? 이것보다 덜 맞춰진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고, 완전 안 맞춰진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초점이 현재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이거 너무나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파셋 마크4에 추가된 기능인데 개인적으로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설정적인 측면에서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메뉴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미디어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메모리 카드가 어떤 것으로 확인하실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보기 모드는 어떻게 정렬을 해서 보실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배율은 이제 촬영된 이미지들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될 텐데 그 배율 설정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초점이 맞춘 곳에 확대 위치 설정할지인데, 이 확대는 많이 사용할 일은 없고 좀 포커스가 잘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그때 확인하는 기능일 텐데 여기는 굳이 손댈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 메모는 이제 촬영된 결과물을 보호할지, 그리고 등급도 따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것도 크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삭제하실 수가 있고, 이제 두 번 눌러 삭제는 이 휴지통 버튼을 두 번 눌렀을 때 반응하게 되는 기능이 되겠고요. 삭제 화면 설정에는 어떤 걸 먼저 뜨게 할지가 되겠습니다. 취소 호소는 먼저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편집은 여기서 이제 카메라 내에서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있는 기능들은 진짜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본을 훼손하는 기능이고 동영상 사진 캡처도 사실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뉴들은 그냥 아예 안 쓰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연속 재생에서 타임랩스 촬영한 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메뉴란이 되겠습니다. 재생 옵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룹으로 표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뭐 할 수도 있고, 이미지 회전, 뭐 초점 프레임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손대실 일 없으실 것 같죠? 다음 네트워크 넘어가시면 스마트폰 연결이 있습니다. 이미지 엣지 모바일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야 이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원격 촬영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 원격은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쓰실 일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와이파이는 이제 여기서 와이파이의 설정 말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거의 손댈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말 그대로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것들인데, 원격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과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블루투스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게 되더라고요. 유선 랜도 사용할 일이 없게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은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비행기 모드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모드 하시면은 이제 배터리가 덜 소모되는 대신에 이제 그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들은 제한되는 핸드폰과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설정, 자, 여기서 영역 날짜, 언어와 날짜와 시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NTS와 PAL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손대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 초기 설정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초기화와 설정을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사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원하신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N 메뉴는 이제 FN 키를 눌렀을 때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들만 커스텀 키로 놔두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FN 키를 놔두셔도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독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진 모드와 촬영 모드를 별개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할 건지 설정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설정 안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이제 FN 메뉴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거든요.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DISP,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 설정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뭐 사실 쓸 일이 없어서 아예 안 쓰고 있고요. 레벨과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만 저는 활용하고 있고, 파인더는 제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다 이렇게 나온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 버튼으로 이제 녹화, 이제 셔터 버튼 눌렀을 경우 녹화가 되냐 안 되냐 있는데, 동영상 모드를 했을 경우 이제 녹화 버튼이 따로 있죠. 근데 이걸 말고도 셔터 버튼 눌렀을 때 녹화가 되냐 안 되냐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편해서 셔터 버튼으로 녹화할 수 있게 설정해 놨습니다.
줌링 회전 설정은 이제 일부 렌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키 다이얼은 이제 여기 있는 수많은 다이얼들을 어떻게 설정하실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TV 회전 방향은 이제 이 휠을 돌렸을 때 증가하는 방향과 잠수하는 방향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 설정. 터치가 가능합니다. 메뉴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촬영할 때도 가능한데, 이 터치 조작이 가능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치 패널과 터치 패드는 이제 똑같은 거긴 한데 어느 모드에서인지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터치 패널은 이제 모니터를 확인했을 경우 터치 패널이라 하고, 파인더로 볼 경우 터치 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촬영 시 터치 설정은 이제 일반적으로 화면에 있을 때, 이런 화면에 있을 때 이 터치 기능이 어떤 걸 할 건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터치 추적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추적 메뉴로 또 들어가서 뭐 초점 모드를 바꾸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아주 간단하게 추적 모드로 갈 수 있어서 전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파인더 모니터는 말 그대로 파인더와 모니터의 설정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파인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 수동을 해놓고요. 모니터 밝기는 수동을 해서 최대한 밝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뷰파인더 색온도 이렇게 있고, 파인더의 화질도 그리고 프레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은 이제 TCV는 타임코드와 유저 비트의 단축어인데,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크게 편의성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확인 측면에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감마 표시 지원은 이제 픽처 프로파일로 촬영했을 경우에 이제 그 표시하는 게 어떻게 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촬영 잔량 표시는 항상 표시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더 운영하실 때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동 리뷰는 촬영했을 때 이제 리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인데, 2초 너무 짧아서 저는 5초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 설정은 카메라가 어떤 환경에 돌입했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설정이 될 텐데, 자동 모니터 끔은 지금 현재 제가 촬영 때문에 끄지 않음으로 해놨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절전 시작 시간 이런 것들 알아서 하시면 될 텐데, 이 자동 전원 끔 온도를 반드시 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표준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얼마 촬영하지도 않았는데 뭐 갑자기 카메라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면서 꺼지게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개선될 줄 알았는데, 반드시 고로 해줘야 하지만 개선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고로 해서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사운드 설정은 이제 여러분이 촬영하신 동영상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카메라 내에서의 스피커는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맞췄을 때 삐빅하는 소리가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리가 바로 오디오 신호라고 하는데, 이 오디오 신호를 끔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삐빅 소리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무음 모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USB는 USB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할지, 그리고 USB를 꽂았을 때 전원 공급이 될지 안 될지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외부 출력은 이제 HDMI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나갈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기타 설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쓸 일이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버전, 현재 버전 1.01입니다. 자, 이 버전을 쓰셔야지 방금 말씀드린 고온이 됐을 때 꺼지는 게 많이 개선이 됩니다. 꼭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파7 마크4 메뉴를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알파7 마크4가 이전에 있던 다른 시리즈들보다 더 뭔가 메뉴가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알파7 S3부터 이 메뉴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알파7 마크4가 그 두 번째로 출시가 되었는데,
메뉴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파 7C뿐만 아니라 알파 6400, 알파 6400, 알파 7 마크 3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해왔지만 그때마다 참 메뉴가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너무 많아서 넘기기도 힘들었고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었는데 알파 7 S3, 알파 7 마크 4부터는 정말 깔끔하게 잘 개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질, 그 다음에 AF, 노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 가지 기준 파트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제 동영상 모드 그리고 사진 모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을 법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사진에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묶어져 있고 동영상에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뉴를 간소화시키는데 한 몫을 한 그런 분류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바로 커스터마이징이 되겠습니다. 알파 7C와 비교되게 알파 7 마크 시리즈답게 커스터마이징 키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 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손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것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그것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보니까 알파 7C에 비해서 너무나 이게 많이 늘어서 그런지 오히려 좀 너무 많이 남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물론 또 사용하다 보면은 제가 필요한 기능들이 조금씩 더 생기면서 제가 그 기능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단연간에 사용한 경험으로는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들을 조금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알파 7 마크 4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알파 7 마크 4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알파 7 마크 4에 있는 기능 중에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능 또는 이 기능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묶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하나씩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 이 기능이 왜 좋은지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린 기능들도 있지만 또 이 알파 7 마크 4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필요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파 7 마크 4 시리즈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쌤이었습니다.